네, 정말 꽃길이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요즘 피어있는 꽃들이 너무도 아름답고 기분 좋게 합니다. 근데 봄은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들어와서 소리 없이 낡은 코트 한 벌 훔쳐 달아난다. 이런 시를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키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 회장, 충북대 식물의학과의 차병진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무병원협회 회장이신데요. 네, 예. 나무병원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나무병원은 문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나무가 병들었을 때 네. 그 건강 관리해주는, 병도 고쳐주고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하는 그런 그 병원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자기네 집에서 키우던 나무가 좀 이상해졌을 때 그걸 관리를 맡기면은 그 나무를 저 캐다 갖다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의뢰하면 와서 고쳐주시는 겁니까? 이제 그게 아니, 궁금해서요. 이제 화분 같은 거는 그 네. 이동이 가능하니까 네, 그런 거는 직접 가지고 와서 뭐 이제 이렇게 진료를 받고 네.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화분보다는 되게 커다란 나무들이 대상이 네.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진료를 하고 네. 처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진료라는 말씀 들으니까 생소한데 사실은 그게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우리나라 그렇죠. 나무병원은 얼마나 되고요? 지금 제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나무병원 숫자로는 지금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만 따지면은 네. 약 300개가 넘는데요. 네. 예, 실제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병원들은 한 8, 9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병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 그 자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네. 그런 일들을 하는 협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나무의사 제도의 필요성은 물론 필요하겠죠. 절박하게 필요한 그 경우 또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모든 생물은 다 병들기 때문에 네. 사람 의사도 있고 동물 의사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렇죠. 식물도 똑같이 병들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병과 건강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나무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전하게 나무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한테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하고요. 네. 따라 이제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네. 그 국회에서 이희재 의원이라든지 김은남 의원 등이 네. 산림청하고 협력해서 입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들 그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뭐 지난 국회가 글쎄요. 그랬잖아요. 식물 국회인데 식물이 진짜 모욕받아서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그 식물 국회 때문에 식물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 법안이 무산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네. 다행스럽게도 산림청 비롯해가지고 네네. 그 법안 관련된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도 네네. 다시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다 뜻을 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머지않아서 통과될 걸로 기대합니다. 자, 그 법의 내용이 바로 이제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 법의 내용은 그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네. 수목 진단을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진료 행위까지 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네네. 불필요한 농약의 사용이라든지 네. 금전적인 낭비나 시간적 낭비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국민 건강도 도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목 진단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수님 경험이 참 많으시니까 진단해 보셨는데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서 살려낼 수 있었다든지 경험담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그 경험담보다요. 네.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목 진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수목은 사람이나 동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아파도 아무 표시를 안 내요. 그러게요. 말을 그냥 안 증상만 나오지. 네. 지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네. 거기에
자기가 언제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네.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생명이 똑같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사람의 목숨보다는 나무의 목숨에 대해서 좀 부담이 덜한 건 사실이지만 네. 진단해내는 건 어떻게 쉽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모양이 됐을 때 심이 아프다 이렇게 진단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저 원인에 따라서 특이한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식물의 잎사귀들이 누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원인이 뭐 거의 100가지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따지고 네. 그다음에 누렇게 생긴 증상에 약간씩의 차이 나는 거를 잡아내야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나무 하나하나를 진단도 하시지만 뭐 어떤지 숲이라든가 대단위로 예. 돼 있는 거 전체를 진단하셔서 그걸 또 치료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이나 해충이 대규모로 번졌을 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참 문제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가 되겠죠.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재선충 말씀하시니까 사실 참 그 소나무 우리나라 너무도 아름다운 나무인데 이거를 막을 길이 없나 보죠? 그거 막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네. 예, 아니, 그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나라 이전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도 그걸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네네. 수십 년 했었는데 아직도 뭐 특별히 예. 성공한 예가 없거든요. 강원도까지 다 번졌다는 뉴스를 들어서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속리산의 그 정이품송 이걸 회생시킨 예. 걸로도 유명하신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아니 제가 회생시킨 건 아니고요. 네. 정입품성은 제가 학생일 때부터 네. 서울대학교의 나용준 명예교수님이라든지 나무종합병원의 강전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유능한 나무 의사들이 네. 정확하게 진단하고 관리해가지고 회생시킨 거고요. 네. 저는 90년대 중반서부터 관여했으니까 네. 네. 그분들 공이 더 큽니다. 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네. 뭐 저도 그렇지만은 보은군의 문화재 담당자라든지 네. 정의품성을 아끼는 분들이 다 정성으로 보살피셔가지고 네. 나이에 비해서는 다행히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600살 정도 됐나요? 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후계목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식 나무들. 예. 네. 후계목은 정입품성에서 만들어진 솔방울이요. 네네. 거기에서 씨앗을 채취해가지고 발화시켜서 키운 건데, 네. 예, 그러니까 자식은 맞죠. 정입품성의 그렇죠. 자식나무들은 맞는데, 네네. 이 씨앗을 발화시켜가지고 키우면은 네. 부모하고 똑같은 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아요. 예. 아하. 거의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똑같은 네. 형질을 가진 것들은.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정입품종 후계목이 많긴 한데 네. 그 중에 이제 수영이 정입품종하고 비슷한 것들을 골라서 뭐 대전의 천연기념물센터라든지 네. 과천과학관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분양을 해줬는데 네네. 그게 그 중에 어떤 게 정입품종하고 정말 비슷한 모양을 할지는 더 키워봐야 알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정말 봄만 되면 나무, 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위안 그리고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얘기를 하고 또 수목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아끼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좀 덜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무한테 굉장히 해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잘 관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잘 관리는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얘기하듯이 관심과 애정으로 해야 될 텐데 네. 때로는 그 관심과 애정이 지나쳐가지고 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도 나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게 지나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네. 나무의 나무 밑에다가 흙을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흙을. 아, 네. 예, 이게 뿌리가 조금만 보이고 그래도 네. 뿌리는 땅 속에 있는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거기다 흙을만 덮어주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게 뭐
뿌리는 좀 드러나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 네. 나무가 그런 거는 충분히 스스로 적응해서 삽니다. 네. 네. 근데 오히려 흙을 덮어주면은 네. 뿌리가 숨을 못 쉬어요. 아, 네. 예, 흙이 많이 덮여 있으면은 네. 산소 농도가 낮아져가지고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네. 질식사를 합니다. 질식사. 예.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나무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건데 네. 오히려 해를 주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 한 가지 말씀으로도 오늘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무병원 협회 회장 충북대 식물의학과 차병진 교수였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